왕이 되고 싶었던 김건희. 김건희가요 임금이 앉는 어자에 앉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9월입니다. 서울 경복궁 근정전 있죠? 예. 사극에 많이 나오는 그 안에 들어가서 임금이 앉는 의자인 어좌에 앉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일단은 그 근정전에 가 있었던 그 사진은 그 주진우 기자를 통해서 보도가 됐죠. 네. 저기 이제 쓰레빠를 예. 신고 있는 김건희. 네. 예. 그런데 어좌 사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저기입니다. 예, 예. 여기에도 앉았다는 겁니다. 저기 올라가려면 또 되게 높아서. 김건희가 의자에 앉았다고. 예. 저기 올라가서 앉았다는 거고요. 아이고. 올라가도록 부축인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저기 가서 한번 앉아보라고.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저기 앉은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 관련해서 국감장에서 사진 그 쓰레빠 사진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저 옆에 있었던 정용석. 예. 저 사람은 이제 당시에는 행정관이었어요. 대통령실 행정관이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의 사장으로 가 있습니다. 저 사람을 이제 국감장에 불러서 너가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예. 저기 어좌에 앉았는지 안 앉는지 너 알 거 아니야 이놈아! 홍군형을 내니까 거기에 실토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 누구도 그 용상에 앉아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중요한 역사적 상황을 지금 몇 분 앉아 있었다, 누가 앉으라느냐를 기억을 못해요? 정용석 사장하고 최응천 그 당시에 문화재청장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 당시 현장에 있었고 바로 옆자리 옆에 서서 있었던 우리 정용석 사장은 다 안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란 말이에요. 빨리 말씀하세요. 본인이 가서 앉으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계속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앉아 계셨다 하더라도 뭐 오래 1, 2분 정도밖에. 근데 우리가 사실 요렇게 그 들어보면 1, 2분 뭐 짧게 앉았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2분 정도면 되게 긴 거야. 길죠. 이거 이렇게 앉아 있는 아니 그리고 저게 문화재인데 저길 그렇죠. 말이 안 일단 되죠. 계단을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말이 안 되고 되죠.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그리고 예. 어자에 앉는다는 게 그게 아무리 무식해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무례하고 무식한 관점보다는 진짜로 뭔가 왕이 되고 싶었던 거 아니겠느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뭐 굉장히 많아. 우리는 이제 그 종묘 네. 차담회, 예. 종묘복스 그것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네. 뭐 엄청 많다고 하더만 보니까. 여러 차례 갔더라고요. 실제로 김건희가 총 11번 11번이야. 11번. 종묘하고요. 예. 조선시대 궁궐을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경복궁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예고도 없이 찾아와가지고요. 저렇게 막 돌아다니고 했다는 것이고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진짜 가긴 갔네요. 뭐 덕수궁 석조전 야광 관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창덕궁, 경복궁 또 뭐 종묘, 창덕궁 후원, 경회로 2층 왕이야. 등등등등 11번을 갔다는 거고 관람으로 기재가 된 적도 있었고 친교 행사 점검 뭐 이렇게 다 목적이 이렇게 기재가 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차 마시러 가거나 네. 놀러 가거나 왕놀이하고 싶을 때 왕놀이, 갔던 게 왕놀이. 아닌가 싶어요. 네. 아침에 그 김교웅 의원님 뵀는데 그 실제 이제 아마 그 뒤에 제보가 있는가 봐요. 그 위에 이제 용상에 앉아 있는 그 사진 예. 그게 꽤 여러 장을 찍었다고 하고 포즈를 취한 것도 있답니다. 기둥을 잡고 그래서 곧 개봉박두처럼 그 아마 용상에 있는 사진도 오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흥복전이라고 앞에 이제 큰 정각에서 그 뒤에 몇 걸음 안 되는 데를 카트 타고 전동 카트를 타고 이동을 하고 뭐 등등등 완전히 왕 행차 놀이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샤넬백 목걸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건진이 이제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백 목걸이 등 이거 다 분실했다고 이야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특검에다가 건진이 자진 제출했다고 합니다. 요 관련해서 싹 한번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그 6천만 원이 넘는 그라프 목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하고요. 또 김건희가 받은 뒤에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그리고 샤넬 가방 3개 이거를 건진이 어제 특검에 다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특검이 이 물품들의 일련 번호를 확인을 해봤더니 다 맞대요. 그래서 통일교 윤영호 지금 구속 기소가 돼 있는데 윤영호가 건진을 통해서 김건희에게 건넨 제품하고 동일하다는 게 이제 특검의 결론이고요. 네. 그리고 건진이 또 특검팀에 김건희가 이걸 수수했다는 걸 확인을 했다. 이런 또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건진이 좀 자기 살려고 이제 입장을 예. 좀 바꾸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진 본인은 이제 배달부 역할에 그렇죠. 나는 라이더다. 난 죄 없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 그거는 거고. 나는 전달하기만 했을 뿐 음. 그래서 사전 청탁이나 알선 행위는 없기 때문에 예. 알선 수재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특검이 봤더니 이거 김건희가 신었어. 사용감이 야, 씨, 있답니다. 받아 보니까 사용감이 야, 있어. 이거 사용감이 있대. 핸드백이고 뭐고. 아니 법률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 이제 김건희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영부인도 공무원으로 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게 뇌물죄가 안 되고 이제 알선수재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건데 알선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건지는 나는 왜 주는지 왜 받는지도 몰랐다. 그냥 물건만 전달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통일교하고 김건희 사이에 어떠한 청탁이나 부탁이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이런 취지로 이제 자기 죄는 부인하면서 그렇죠. 물건은 그 특검에 제출하면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니 이유 없이 왜 줘요 그거를? 아하.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죠. 되지. 예. 아니 근데 건진이 이제 자기가 빠져나가려는 의도는 너무 눈에 보여요. 근데 이 실물을 특검에다가 준 이유는 뭐예요? 난 그게 좀 거는 어렵더라고. 글쎄 뭐 그 짐작을 해보면 네. 뭐 다른 게 또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다른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수사를 하다 보면 이 건진의 김건희 관련된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내용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누구의 그 뭐 승진이나 인사청탁. 뭐, 인사청탁을 받고 뭘 했다든지 네. 뭐 다른 게 예. 걸렸는데 있어요. 네. 사실상의 이제 프리바게닝 형태로 협조. 김건희 관련된 수사를 협조하면서 다른 거는 조금 뭐 봐달라는 취지로 예. 하는 걸 그런 수도 느낌. 있고 근데 보통 그 가능성이 제일 많죠. 네, 갑자기 그럴 수도 있겠네. 수사 협조할 때는 그 가능성이 제일 높죠.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각자 도생의 길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이제 음. 건진도 자기 살궁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수사에는 특히 좀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저는 또 쓸데없는 소리인데 자꾸 이게 샤넬백 목걸이 이런 게 조회수가 또 많이 나오나 봐.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사실 해봐야 이게 별 죄가 안 되거든. 큰 게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거는 구속하는 데까지는 나는 좋았다고 봐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 내가 깔끔하게 싹 예. 정리해갖고 전달해. 근데 지금 자꾸만 김건희 특검에서 이런 얘기만 나와서 제가 그게 좀 불안해서 그랬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 자꾸 이렇게 주변만 해치고 다녀가지고는 그러니까, 안 되고 아까도 네. 말씀한 우리 뭐 명태균 관련된 이슈나 그렇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양평고속도로. 할 게 얼마나 많죠. 네. 많잖아. 거기 가서 대형 그 성과를 내야 주가 되는데 조작이라든지. 예, 주가 조작도 예. 덮어준 놈들 그렇습니다. 검찰 라인들까지 네. 왜 이런 거를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잔챙이에만 좀 매달리는지 네. 좀 의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그래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신용한 부위원장님의 핵심 아이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이건 진짜 볼 때마다 웃긴데 대통령실에 역술인이 근무했다. 맞아요. 이거를 우리 신용한 부위원장님이 세상에 폭로를 했어요. 예, 예. 이 진짜 굉장히 우스꽝스러웠거든. 그게 언제였죠? 올 초에 올 폭로를 초? 했습니다. 작년 어. 12월 말에 갑자기 이제 같이 일했던 대선 과정에 같이 일했던 후배가 저에게 이제 제보를 하나 해온 거예요. 같이 일했던 후배는 사실은 무슨 역술인이다 뭐다로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은 열심히 일을 해도 대통령실에 거의 취업하기가 어려운데 간신히 네. 이제 행정요원이라고 그러죠. 5급 이제 밑으로 6급, 7급 이렇게 이제 행정요원으로 될까 말까 한데 갑자기 어느 날 역술인이 4급 행정관이라고 처음에 이제 제보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4급 행정관으로 채용이 됐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역술인일 때 쓰던 명함과 아. 사진하고 해서 이렇게 두 장을 보내왔어요. 한번 첫 번째 그 1번 자료 좀 한번 봐주실래요? 그래 네. 저기 보시면 블러 처리돼 있지만 대충 역학적성연구소라고 돼 있죠. 저 명함을 이제 보내오고 오른쪽에 아주 익숙한 문구가 있죠. 김건희 씨가 7시간 통화 저 이명수 기자랑 할 때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도사들보다 웬만한 분들보다 자기가 더 뭐가 이렇게 높다는 식으로 하면서 도사들하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화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저 명함 오른쪽에 좀 전에 보여줬던 명함 오른쪽에 보시면 네. 사람 함부로 만날 건가 라고 돼 있고 진로 함부로 정할 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네. 근데 그 다음에 또 사진 2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오른쪽을 한번 잘 봐주세요. 행정관의 페이스북이군요. 네, 국회 앞에 보시면 잔디마당이 넓게 있잖아요. 어. 거기 한복판에서 어. 무슨 죄를 올리거나 기도하는 듯한 저 지금 포즈로 예, 무릎 꿇고. 이게 뭐야?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대통령실의 수많은 어떤 주술과 무속과 관련된 얘기들을 수도 없이 했잖아요. 뭔가 느낌이 국회에서 저런 사람 보셨어요? 저런 사람 평소에 김용남 의원님 국회의원 하실 때 국회에서 저런 사람 보셨어요? 이거는 아니 저기서 뭐 행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기서 뭐 기도하는 사람은 못 이거 보는 아니 이거 거잖아. 국회라는 게 조금 소름 끼치는 게 이 국회 봉쇄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느낌상. 글쎄 뭐 그런 적인지 아니 그러니까 국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는 아닐 거 아니야. 각도를 보시면 국회 본청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쪽 방향이에요. 아. 남쪽 방 국회를 위해서 한다면 저 국회를 보고 이 했겠죠. 국회를 위해서 하는 거 상식적으로. 아니야 이거. 이렇게 망하라고. 나는 그렇게 보이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걸 받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가 기자분들께 취재를 부탁드렸어요. 왜냐하면 사실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리고 민병덕 의원님실에 제보를 드리고서 대통령실에 1월 초에 초중순에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런 역술인을 채용한 적이 있느냐? 예. 네. 채용을 했다 그러면 어떤 업무를 했느냐? 그때 제보를 받고 저도 이제 같이 일했던 다른 후배들한테도 물어보고 했을 때 이런 답이 왔어요.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민원 업무 그리고 종교 담당 업무를 했다. 그런데 일부 소수 종교라고 부르죠. 신흥 종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 그런 쪽도 담당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를 국회에서 질의응답, 그러니까 국감에 나가서 질의응답 하자마자 대통령실에서 이제 저를 고소고발을 했죠. 김건희 씨 그 무속에 대한 거 한 건 그리고 요건 이렇게 이제 고소고발을 바로 했어요. 이거 건과 관련해 갖고는 어떤 혐의로 고발한 거예요? 허위사실에 허위사실? 명예훼손. 그거는 무고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크로스 체크를 했을 때 이분이 채용이 안 됐다 그러면 제가 명백하게 그렇지. 허위사실이죠. 채용됐잖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4급이라고 그랬거든요. 아. 5급 행정관이래요. 5급이야. 그래서 그건 괜찮아. 그게 허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건 높여준 건 예. 괜찮아요. 여튼 예.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제 황당하게 진행이 됐다가 예. 이분이 그때 보내온 자료 중에 이분이 쓴 명리학 책이 있어요. 사진 3번 4번 책 보시면 이분이 그 명리학에 대한 책을 쓴 거 저런 자료들을 보내왔고 예. 사실은 그때 블로그도 있었어요. 블로그에 대구에서 그 대구 수성구 쪽 어딘가 봐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이 아이는 어떤 진로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잘하니까 이런 진로를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컨설팅을 하는 그런 블로그를 운용하면서 글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 제가 제보 받고 공개하자마자 그 블로그 없어졌더라고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수사를 받다가 중간에 아마 제가 이제 이런 걸로 고소고발당해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시청자분들이 이제 그걸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네. 한참 수사를 받고 진행 중에 이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민병덕 의원실에서 5번 6번 한번 띄워줘 보세요. 공개적으로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예. 응답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저렇게 공개적으로 질의를 했을 때 뭐라고 왔냐면 대통령실에서 국가 기밀이라서 답을 해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을 채용한 사실도 답을 안 해줬고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국가 기밀이라고 그랬어요. 예.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면 국가 기밀이면 저도 입증을 못하는 거고 대통령실도 입증 못하는 거죠. 네. 국가 기밀이잖아요. 네. 입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오픈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저를 이제 고소고발해놓고 가다가 이들이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사람이 채용한 건 맞다. 그런데 마치 지금은 아니다는 식으로 다 말을 하는 게 나와요. 언론에. 그러면서 기자들이 취재를 해봐도 다 떠나서 고향 대구로 가서 어떤 생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알려졌어요. 그래 입구 지나가고 저는 그대로 조사를 받고 있고 아직도 조사 중인 사안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게 윤석열 정권이 6월 3일에 끝이 났죠. 예. 그런데 6월 3일까지 근무를 했더라. 6월 3일까지 근무했어 이 사람이. 그때까지 돈 받고 돈 다 받고 6월 3일까지 근무했어. 끝. 확정 사실 끝. 네. 실제로 이제 이상한 제보가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사람 중간에 그만두지 않았다. 계속 근무 중이다. 아, 네. 제가 조사를 받고 있을 때. 예, 예. 그 아마 이제 JTBC에서 집중 취재를 했고 6월 3일까지 근무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학력. 이 사람이 그동안 얘기했던 학력. 이 사람의 학력이 또 다 허위야. 그것도 다 가짜다. 허위야. 보니까 박사 수료라고 돼 있는데 인사 조직 나도 방금 찾아봤더니 모 서울 시내에 있는 모 대학의 법학 박사야, 그것도. 법학 석사에다가 무슨 박사까지. 인사 조직 네, 박사 그거 좀 뭐 정리 한번 했는데 해주시죠. 어떻게 허위인지. 네, 일단 그 주요 경력이 다 가짜였는데요. 네. 일단 학력은요. 모 대학원 인사조직 박사과정 수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JTBC가 여기 해당 대학원에 확인을 해보니까 인사조직 박사과정이라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 대학원에는 없다.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인 것으로 일단 없다고. 나왔고요. 그리고 직접 쓴 프로필에 보면은 지역 유력 여론조사기관 대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예. 여기 법인 등기를 봤더니 사내 이사로 이름이 기록돼 있긴 한데 이 업체에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바지 사장이다. 월급도 안 받고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거다. 네. 이렇게 일단 해명을 했습니다. 상당히 김건희랑 잘 맞죠. 그러니까 허위 잘 이력. 맞지. 김건희 정부의 행정관 자격이 있는. 자격이 그렇죠. 있어요. 일단 학력 허위, 예. 경력 조작. 그렇습니다. 김건희랑 어떤 연관 때문에 이렇게 온 건지 그건 아직 안 밝혀졌죠. 그건 아직 안 밝혀지고 계속 이제 저도 조사를 받고 수사 중인데 제가 이제 정말 황당한 거는 예를 들어 그분이 자기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그분 개인이 저를 고소고발했다 그러면 100번을 양보해서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네네네. 그 당시에 저를 고소고발한 거는 대통령 비서실입니다. 아. 그러면 그걸 누가 지시를 했겠냐고요. 그럼 또 김건희 가능성이 이 사람이 높죠. 만약에 저기 했으면 본인이 개인 대 개인으로 저를 고소고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고소고발해서 지금까지 조사 진행 중인 그 고소고발 명의자는 대통령 당시 대통령 비서실이다. 즉 입틀막하기 위해서 진짜 너무해. 뭐 저는 채용된 거 이상의 사실을 제가 입증할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너무한다고. 이게 다 결국 사실이었잖아. 그렇죠. 6월 3일까지 근무했단 말이야. 예. 그런데 허위 사실이라고 고발을 해? 정말 이놈들 나쁜 놈들이지. 그 다음에 진짜 퀘스천은 사실상 대통령 비서실 직무가 정지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 윤석열이 정지되니까 비서실은 자동 정지가 된 거죠. 네. 그 사이에 과연 이 사람은 그럼 무슨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때까지도 사회에 있었던 사람은 김건희입니다. 예. 김건희. 윤석열은 아니, 근데 빵에 있었고. 출근은 했대요. 6월 3일까지. 그래서 JTBC 보도를 보니까 다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도 안 하고 자료 제출 요청도 일체 하지를 않는 거예요. 모든 그러니까 것을 적은 두고 있었던 거는 확인이 월급까지 된 거. 받은 건 월급 다 그거는 이제 나왔지. 나왔어요. 근데 예. 근무를 실제로 했냐 말이에요. 그게 근무를 했냐?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걸 확인하고 싶은데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이 돼 있어. 못 봐. 아니 뭐 행정관 출근한 것까지 대통령 기록물이래. 예, 그 못 봐요. 그래서 예. 예, 돈 나간 거,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제 문서로 있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출근을 했는지,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문건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다 봉인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같이 일했던 멤버들이 했던 수많은 이야기들 소수종교 플러스 이제 김건희 윤석열과 관련된 어떤 역술과 관련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대로 전 진술을 했어요. 들은 대로 진술을 하고 했는데 그 뒤에 그러면 멈췄는데 이 사람이 할 일이 없잖아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왜 월급 받아가냐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결론은 정말 무도한 정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입틀막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억지로 등 떠밀고 뭐 고소하고 고발하고 맞습니다. 이런 예. 짓을 정말 많이 했다. 그 점에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막무가내 고소고발.
이 정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 변호사들은 입을 안 연다. 본인의 또 생계가 걸린 문제니까. 예. 변호사 저기도 있는데 왜 나가? 아이고 속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정치인들 입틀막으로는 좀 쓰이면 안 된다. 그거 안 된다고 그때는 네, 같이 또 각하 제도를 동참하시더니 왜 활용하죠. 또 쑥 빠지셔? 아니 뭘 빠지면 난 계속 여기 있냐? 알겠습니다. 신용한 부위원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요. 아, 네, 우리 고맙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